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이라고 맹공을 했던데 이 말 어떻게 보세요? 좀 적당히 좀 하셔라 진짜. 제가 전에도 한번 비판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계엄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계엄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되면은 우리가 이제 허용되는 수준이 예를 들면은 뭐 독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게 그러니까 꼭 무슨 뭐 그게 독재 국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좀 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정치적 수사로서 약간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미 서로 막 독재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계엄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국민들이 아직 계엄 이런 내란 상황에 여파가 지금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계엄 얘기를 하면은 궁예냐 내가 맨날 물어보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계엄을 한다는 거냐. 좀 적당히 좀 하셔야 하니까 공격을 해도 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했으면 좋겠어. 못된 것만 배웠다 내가 정치에. 저는 약간 의문이 뭐냐면 이 계엄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떠올리면 이 계엄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게 별로 좋은 전략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동시에 비판한 경우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연상 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받아칠 것인가 아니면 무관심으로 일관할 건가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뭔가 얘기하니까 누구 눈에는 뭐 개만 보이는 거 아니냐 했더니 나는 뭐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뚜렷해요.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본인은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권 주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1등 주자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근데 뻔한 공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리한 칼날이 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이 계엄이라는 표현 자체는 저는 사실 이 표현을 쓰는 것과 그리고 또 민주당이 자꾸 여전히 내란 중이다. 이 표현 쓰는 거는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 지금 헌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입에서 뭐 계엄이다, 내란이다 이 표현을 쓰는 거는 저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역 의원이 16명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또 언론은 좀 수치를 좀 중시하잖아요. 김문수 장관이 기조연설할 때 토론회에 한 60명 갔고 오세훈 서울시장 토론회 할 때 48명 정도 맞습니다.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6명 좀 새가 약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요. 그러니까 북콘서트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북콘서트.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계가 과거보다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한동훈계, 친한계로 분류됐던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 보면은 내가 막 한동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친윤 쪽이 너무 막 하니까 거기에 반대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한계로 분류된 건데 대선 국면이 되다 보니까 실제 조금 이게 그 내부에서도 조금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가 그냥 딱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오세훈 시장 개헌 토론했을 때는 50명 갔거든요. 김문수 60명 가고 한동훈 16명 가고 이게 누가 지금 대선 후보가 유력한지를 지금 정확하게 이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당 대변이시니까 말하기 좀 곤란하시겠지만 아니요, 곤란하지 않습니다.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제 의견이 있고 국민의힘의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곡해하는 건 아니니까 김문수 장관이 60명 모인 건 사실 의제 선택을 잘했다. 그때 이제 노동 관련 현안이었고 주무장관으로 갔고 그 판을 만든 거는 나경원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60명은 나경원 플러스 김문수 플러스 의제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48명이 갔는데 사실 뭐 그때는 지방분권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의 임기 단축 3년 개헌을 오세훈 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인가요? 1월 달부터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중앙일보에서 인터뷰한 거 가지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먼저 한 것처럼 얘기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먼저 얘기했고 저는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전당대회 때 가졌던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바람, 열망 그거는 꺾였습니다. 왜냐? 한동훈 대표를 왜 사람들이 지지했느냐? 대통령과 잘해서 정권을 잘 해서 다음에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전제가 깔린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전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여하튼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보다는 대통령과 싸우는 이미지가 너무 컸다. 그리고 탄핵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그랬을 때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과연 한동훈 대표의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가. 특히나 뭐냐면 이건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목적의식이 뚜렷해. 책을 쓰고 책을 가지고 북콘서트를 통해서 나의 어떤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고자 하는 게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어떻게 보면 이 서운함과 어떤 화남과 그런 것들이 무뎌질까? 전 도리어 지금 더 생생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아쉬운 게 한동훈 대표한테 필요한 거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치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속도가 아니라 이거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한동훈 대표는 너무 1년 반 이상 동안 매번 본인이 무대 위에서 등장하고자 1등 주자의 욕심이 너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는 책만 봐도 도서관에서 책만 봐도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본인이 책을 쓰고 북콘서트를 해야 될 처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요거는 짧게 그 친한계 쪽에 얘기를 들은 건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당 대표도 만류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 대표도 나오고 이번에 또 뭐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이게 검사 딱지를 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 초보 아니냐, 검사 딱지 아니냐, 검사했던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대선까지 3년이 남았으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미리 등판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경험도 하고 치이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하면서 망해버리고 이 플랜이다 꼬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한동훈계에서 푸념을 하더라고. 한숨을 쉬더라고. 윤석열 때문에 다 꼬였다고 망했다고. 아니 저는 우리 저기 평론가님이 한 번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찾을 거 아니야. 2번 안 나와. 그럼 더 찾을 거 아니야. 그 애틋함. 그 부존재를 통해서 존재감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 여기서 막 손 흔들고 있으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하는 면이 있는데 타이밍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그 대학생들이랑 대학생 시국 포럼 한동훈 대표가 갔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계엄을 제가 막으려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팔 수 있는 게 계엄밖에 없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계엄 막은 거 잘했어요. 저는 박수 쳐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되고 지금 국가 지도자 지금 트럼프가 지금 뭐 관세 얘기하고 지금 방위비 얘기하고 알래스카에 투자라고 압박하고 자동차 지금 보조금 안 주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이제 개헌밖에 할 얘기가 없나 그 생각이 들어요. 좀 이제 그만 좀 얘기하고 알았으니까 잘했어요. 제가 이제 인정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 미래 좀 얘기하자 조금 한동훈. 예. 저는 그날 밤 계엄을 막은 건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고 이 부분을 꼭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